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시사의 참견 장경진입니다. 오늘은 진행자 없이 저와 혁재하구가 패널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원하구의 빈자리를 저희가 잘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인 What's in my news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하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진입니다. 우리의 고정 패널이신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혹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는 네. 또 식상한 답변을 하시는군요. 또 이제 방송제도 있고 네. 또 저널리즘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네. 준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저희 25일에 진행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주최 저널리즘 컨퍼런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경진하고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교환학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근황 토크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What's in my new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꺼내 소개해드릴 뉴스 역시 2개입니다. 바로 KBS 앵커 교체 및 편성 삭제와 글로컬 대학 사업인데요. 홍혁재하고 KBS 앵커 교체 및 편성 삭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전개됐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 박민 KBS 신임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와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이게 혹시 기사 좀 보셨나요? 기사 저도 몇 개 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이제 저도 사실 혁재하고랑 네네네. 비슷한데요. 이게 된다고? 이게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KBS 사장으로 딱 와서 이제 한 말이 이제 KBS가 신뢰를 잃고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 주요 간부들을 교체를 했고요. 또 이제 뉴스 하면 무슨 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9시 뉴스죠. 네, 이제 9시 뉴스의 앵커를 이제 전면 교체를 하고 또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제 진행자들도 전면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게 뭐 갑자기 대뜸 이렇게 교체를 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사전에 뭐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협의한 것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제 이제 진행자를 교체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KBS의 주요 보직 33명의 인사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몇 개 봤는데 막 취임한 지 이틀인가 됐을 때는 돌연 뭐 대국민 사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었죠? 이거는 또 이제 이틀 차에 9시 뉴스가 예전에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을 이제 허위 보도를 한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예전에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 또 이제 허위 보도가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김만배 녹취 보도 등 이렇게 많은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표로 불공정 편파 보도가 반복됐다면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오보로 인한 논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이제 불공정 편파 보도가 있을 시에 이제 해당 관련된 기자와 PD의 업무를 아예 업무에서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이제 강경한 이제 책을 이제 내세웠죠. 또한 몇 가지 더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제 자신을 포함한 임원의 임금을 이제 30%였나 이제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내었습니다. 사실 뭐 오보를 하는 거는 언론의 입장에서 매우 안 좋은 일은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이제 사측에서 특히 노조 측에서는 또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노조에서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시간대에 회견장 입구에서 언론노조 이제 KBS 소속 사람들 한 20여 명이 이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9시 뉴스 앵커랑 또 시사 라디오 진행자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원래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 긴급 편성 시에는 이제 교섭 대표 노조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예 어기고 그냥 전면 교체를 해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문제로 삼고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되게 국가의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또 정치계에서도 뭔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일단은 야당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이거 완전 5.16 쿠데타다라고 직접 이렇게 워딩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이제 방불케 하는 이 행위들이다라고 아주 맹렬히 비판을 했고, 이제 아무래도 근데 여당 인사잖아요, 지금 사장이. 그래서 또 이제 여당의 국힘 원내대표는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거 뭐 이 사장이 뭐 하는 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간단히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또 KBS에서 라디오 이제 패널로 출연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예 보이콧 선언을 하면서 그냥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하차도 하고, 또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사실 이 사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KBS가 이전에 또 논란도 많았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라디오에서 다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공정보도의 원칙을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임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너무 또 극단적이다 보니까 또 취재와 편집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사실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거는 어느 기관보다도 자유가 중시되어야 하고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밥줄로 위협을 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특히 지난번에 뭐 수신료 분리징수 건도 있었고 현재 정권에서 KBS나 MBC 등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언론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하고는 이 이슈 조사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일단 이 사장, 이제 새로 취임한 사장이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전에 계속 논란이 되었었던 오보에 대한 이렇게 조치잖아요. 이제 언론사에서 물론 오보를 안 하는 방향이 좋지만 이게 오보와 가짜뉴스를 또 구분지어야 되는 게, 오보는 어쨌든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돼서 삐끗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언론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사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거에 약간 그 방식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첫날부터 돌연 뭐 논의도 없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 소개를 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는 제가 가지고 온 뉴스인데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이냐를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방안으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3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컬 대학 30 사업 본지정 결과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럼 글로컬 대학 30 이 사업이 정확히 뭔가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대 30곳을 뽑아가지고 대학 한 곳당 5년에 걸쳐서 약 1,000억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을 하는데요. 2026년까지 30개의 대학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 10곳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 대학에 파격적인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라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각 지방대 입장에서는 또 1,0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선정되는 것에 사활을 걸어왔는데요. 선정되면 대학의 위상과 역량을 또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대학만 108곳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경쟁률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럼 10대 1 정도 경쟁률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뭐 무슨 기준으로 뽑은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학들이 낸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 등을 봤는데요. 이렇게 선발된 대학들이 지금 10곳이 어디 있냐면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함께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경상국립대, 부산대, 부산교육대, 그리고 순천대, 안동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사립대가 한 3곳이 되고 국공립대가 7곳, 대학 간 연합한 곳이 4곳인데요. 연합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대와 뭐 강릉 원주대의 연합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총 4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 대학들이 혁신안을 냈는데, 그 혁신안이 뭐 미래형 교육, 첨단 인재 양성, 지역 동반 성장, 대학 국제화, 대학의 지역 서비스 확대 이런 분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 대학이 그런 역량이 되느냐를 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대학 간의 연합을 해서 지원을 한 곳들은 이번 선정에서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지역에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합대학들은 한 지역에 2가지 대학이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이 좀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몇 특정 대학만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별적 지원에 대한 우려점은 없는지?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역량을 판단하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려점이 있기는 한데요. 교육부는 현재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지방대 살리기에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 정책이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은 상태입니다. 올해 본지정된 대학이 70% 이상 국립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렇게 지방 거점 국립대처럼 뭔가 살릴 대학만 살리고 버릴 대학은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흥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조 위원장 이분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큰 대학에서 작은 대학으로 성과가 수혈되는 방식이 아니라 큰 대학이 지원을 흡수해버리는 방식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소규모 대학의 소멸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예비 지정까지 갔다가 떨어진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들은 우리는 이제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도 한데요. 인제대의 경우에 관계자가 통화를 해서 기획안은 혁신적이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실현 가능성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내년에는 다시 도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혁재 학우는 혹시 이 글로컬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려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살릴 대학만 살린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대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서 사실 말을 구조조정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학을 이렇게 점차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곳에 진짜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방향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지방 대학을 살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학 간의, 그러니까 지역 대학 간의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 재정 지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선정한 기준이 혁신안이나 그거에 대한 차별성 같은 거,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지역적인 것의 특성을 맞춰서 그 부분도 좀 심사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제가 아무래도 방송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 방송국 채널들도 좀 보는데, 부산대학교 방송국 그 유튜브에서 부산 교대랑 통합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재학생들이 매우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몇 개월 전에 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부 의견도 좀 이렇게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홍역재 하구와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 2개를 꺼내 소개해드렸는데요. 하구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주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